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기본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숫자 1부터 100까지를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정수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 정수값을 넣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저 n1에 1 값을 할당하고 인티저 n2에 2 값을 할당하고 인티저 n3에 3을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인티저 n100에 100을 할당하는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수 변수를 100개를 생성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각각 넣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왜냐하면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되니까 코딩 자체도 힘들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100개이지만 1000개, 10,000개가 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배열이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일렬로 쭉 들어가 있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정수 배열을 표현해 봤는데요. int하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친 것을 정수 배열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 배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정수 배열에는 10개의 정수를 생성해서 지금 그것을 a에 할당한 거죠. 그러면 메모리상에는 A0부터 시작해서 A9까지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보시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배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A0, 배열의 두 번째 요소는 A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첫 번째 배열 요소를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임의의 숫자 n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샵이나 자바, C++ 같은 언어들은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Zero Based Index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배열을 n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정수 100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n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배열 요소에 어떤 값을 넣기 위해서는 n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하고 가로를 치고 여기에 인덱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0에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n1에는 2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n99에는 100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배열은 변수가 하나이고 인덱스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루프문을 사용을 하면은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코드를 보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for loop를 사용해서 이게 n에 있는 length, 이 배열에 있는 길이 100이 되겠죠. 그 100보다 100 미만이면 이 루프를 계속해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의 i에 i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100 미만일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여기에 있는 루프를 실행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소는 n0가 될 거고 0 플러스 1이니까 n0에는 1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n1이 되는데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배열 요소의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것인데 반대로 배열 요소의 어떤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11번째 요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x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열 요소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n10이라고 하는 것은 11번째 배열 요소가 되고 그것을 값을 읽어서 그 배열 요소에 있는 정수값을 읽어서 그것을 x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배열 전체를 다른 함수 혹은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배열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int하고 가로를 치고 변수 이름을 적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을 적는 거죠. print array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배열 요소들을 전부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for loop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의 길이만큼 콘솔에 출력해라 라고 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print array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print array라고 하는 함수명을 적고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데 파라미터는 지금 n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그 n을 n 배열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저장을 하고 빌드에서 start without debugging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티저에 대한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른 타입에 대한 배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린에 대한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불린 배열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불 하고 가로를 치고 불 배열 요소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링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열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동일하게 스트링하고 괄호치고 new string에서 예를 들어서 10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 이 괄호 앞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